안녕하세요. 오늘은 싱잉볼을 시작했는데요.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심리학 이론도 아니고요. 마음관리법도 아니에요. 오늘은 저의 이야기입니다. 6년 전에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남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었어요.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이 암은 제게 전화위복이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진단 결과를 듣던 순간이 아직도 저는 지금 생생해요. 의사 선생님의 입모양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. 머릿속에는 딱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. 왜 하필 나지? 저는 15년을 같은 환경에서 살았어요. 익숙한 관계, 익숙한 일상생활을 했고요. 익숙한 공간, 큰 불만은 없었지만 어딘가 늘 무겁고 답답한 느낌은 있었어요. 그런데 그걸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해야 할 일이 늘 먼저였고 제 마음은 늘 뒷전에 두었던 것 같아요. 남의 마음은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정작 제 마음의 신호는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.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. 마음이 보내던 신호를 계속 외면하니까 몸이 가장 강한 방식으로 저를 멈춰 세운 거죠. 수술을 마치고 나서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. 체력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했어요. 오전에 뭔가에 대해서 잠깐 뭔가를 하면은 반드시 쉬어줘야만 오후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.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끄떡없던 제가 몸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. 처음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어요.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그런데 어느 날 쉬고 있던 방 창밖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걸 봤어요. 늘 있던 햇빛인데 그날따라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아, 내가 이걸 느낄 수 있구나. 내가 살아있네?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. 신기하게도 아파 보니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이 눈이 생겼어요.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. 아침에 눈을 뜨는 것, 그 다음에 밥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,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,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선물과 같은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. 몸이 쉬라고 할 때 쉬어주는 것도 게으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도 그때 배웠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. 사람이었습니다. 아프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. 건강할 때는 몰랐거든요.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있어야 하는 줄 알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나니까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가 보이더라고요.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,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해준 사람, 제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, 반대로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사람도 있었고요. 제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했던 관계도 있었고요. 아픔이 저에게 소중한 인간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제 눈을 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. 억지로 붙잡으려고 있었던 관계나 아니면 저를 막 소모시켰던 그런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놓아주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알아요.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게, 그리고 소중한 관계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요. 그렇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았고 그 관계들은 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. 그 시간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에요.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갇혔던
정신의학자예요. 매일 죽음을 목격하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삶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.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. 행복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둡고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. 그가 정립한 의미 치료는 저에게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었어요.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해준 철학이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만남이었습니다.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. 이 고통이 내게 온 이유가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. 왜 하필 나지라는 질문에서 나는 이 경험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지? 라는 질문으로요. 질문이 바뀌자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. 15년을 살아온 익숙한 환경을 바꾸는 결정을 했지요. 주변에서는 걱정했지만 죽음 앞에 가까이 가봤던 사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몸이 알아요. 그 선택과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. 선생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를 쓰고 상담을 하세요? 제 대답은 딱 하나예요. 제가 다시 살아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듯이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싶어서예요.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입니다. 의미 치료가 저를 살렸거든요.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삶을 사는 선물 받았거든요.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? 답은 분명했어요. 내가 살아있기에 한 사람이라도, 딱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다. 그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고 그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블로그를 쓰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. 그랬더니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. 한 분 한 분이 그때의 저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분들 곁에 앉아 있을 때마다 생각해요. 이분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. 내가 그랬던 것처럼, 내가 살아봤던 것처럼.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. 영상을 보고 제 글을 읽으며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던 분들이 어느 날 상담실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. 선생님 영상 보면서 오랫동안 망설였어요. 오늘 용기 내서 왔습니다.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확인을 해요.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. 플랭클이 수용소의 고통을 의미치료라는 선물로 세상에 돌려준 것처럼요. 저도 제 고통을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.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. 6년 전 제 몸은 예전에 회복되어 가고 있거든요. 조금만 움직여도 지쳤던 몸이 이제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.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. 건강했던 암 걸리기 전의 생활보다 지금 저의 현재 삶이 훨씬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몸은 그때가 더 튼튼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이 충만해요.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알거든요.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,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, 숨쉬고 걷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,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에 분명한 이유가 생겼거든요. 내가 다시 살아났듯이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때의 저처럼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. 아마 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, 이별 때문일 수도 있고 실패 때문일 수도 있어요. 그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
당신은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.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,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,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. 저도 그랬으니까요. 삶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너무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견디지는 마세요. 제가 그랬듯 당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. 마인드플로마 심리상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. 아래 링크에 보시면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